안녕하세요. 깍시 인사드립니다. 혹시 제가 올린 최근 영상들 약간 그 시각적인 효과를 가미해서 영상을 만들었는데 간혹 그렇게 좀 제작하려고 하고요. 하지만 평소에는 지금처럼 이 PPT 형식으로 제작을 해서 좀 더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전달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주식시장이 2차 충격으로 이어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 거고요. 주식시장이 나름 지금 이렇게 반등해주는 국면을 이어가면서 이 3월에 엄청난 공포 분위기가 좀 진정이 된 모습이고요. 나름 이 바닥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약간의 이 행복 회로를 그리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이 돼요. 자, 그럼 오늘의 주제 2차, 3차, 아니 N차, 이 N차로 충격이 이어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 좀 다뤄볼게요. 부제로는 우리 계좌 다시 반토막 나는 거예요? 라는 주제로 부제를 설정해봤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기 전에 이거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확진자 수는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제 구독자 수는 이런 식으로 둔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요.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이 손가락 까닥하면 한번 하면 되는 거 공짜니까 기분 좋게 한번 꾹 눌러주시고요. 구독자분들은 알람 설정도 한번 부탁드립니다. 일단 3월에 아주 극단적인 말도 안 되는 공포 분위기에서 일단 지금은 살짝 벗어난 모습이죠. 여기 달러 인덱스를 보시면 아주 극단적인 모습은 지금 이렇게 지나간 것으로 보이고요. 달러 인덱스가 거의 103 이렇게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안정화되어서 다시금 이런 식으로 상방을 보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때 당시 연준의 무제한 양적 완화 발언 이후에 달러가 이런 식으로 재차 하락하긴 했지만 여전히 다시금 이런 식으로 상방으로 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의 이 달러 수요 분위기가 아직까지도 꺾이지 않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 제가 올린 이 달러 영상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달러는 결국 이 시간의 문제일 뿐 이런 식으로 장기간 이렇게 약세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주식시장의 변동성 지수 VIX 지수는 이 금융위기를 상회하는 이 초고점을 이렇게 터치한 이후에 상당 부분 이런 식으로 아래로 내려온 국면이에요. 이것만 보면 최악의 순간은 지금 좀 지나간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 하이힐드 스프레드 하이힐드 스프레드는 참고로 이 신용도가 낮은 기업이 발행하는 이 채권을 말하고요. 예를 들어서 A란 기업이 있는데 A란 기업의 이 신용도가 매우 낮고 이런 낮은 기업이 경기가 이렇게 좋으면 상관이 없지만 이 경기가 이런 식으로 나쁘게 되면 이 금리가 이렇게 상당 부분 올라가게 되고요. 그런데 이에 반해서 상대적으로 안정한 삼성전자 이런 기업의 경우 이 경기가 국면이 나쁘더라도 채권금리가 상대적으로 이렇게 안정적인 모습을 띠게 되는데 그래서 이 경기가 안 좋은 국면에 A란 기업과 이 삼성전자에 이런 금리 차가 발생되게 되고 이 금리 차를 이렇게 스프레드로 나타내는 것을 하이힐드 스프레드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지표가 상승하는 것은 이 지금 상황이 매우 안 좋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표를 보면 지금 나름 이렇게 꺾인 걸 보면 이 최악의 상황은 좀 피하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지금 시장을 바라보는 이 전문가들조차도 이 예측이 좀 다른 상황이에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비관론자인 이 누리엘 루비니 교수는 지금 현재 이 대공황 때보다 훨씬 심각하다고 진단을 했고 지난 인터뷰에서는 경제가 V자, U자, L자도 아니요. 이 I자로 그냥 이렇게 수직 하강할 것이라고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그는 이어서 대공황보다 더 큰 공황이 올 수도 있다고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1, 2개월에 걸친 이 셧다운, 완전 봉쇄가 없다면 이번 사태가 이 폭발하고 말 것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요. 그런데 이 양반 아무리 비관적이라 해도 이렇게 만약에 상황이 이루어지긴다면 정말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요.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이 계좌가 이 반에 아마 반토막이 날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반면에 이 벤 버냉키 전 연준 의장은 또 하는 말이 달라요. 벤 버냉키 전 연준 의장은 근본 사태에 대해서 이 과거 대공황과 달리 자연재해에 가깝다고 언급을 했고요. 그러면서 오히려 경기는 이 가빠른 이런 침체 후 이렇게 V자 반등할 수 있다고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 1930년대 이 스타일의 전형적인 이런 불안과 이 대공황으로 지금을 간주하기보다는 이 폭풍이나 자연재해에 훨씬 더 가깝다고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그리고 뭐 대공황 당시야 뭐 패닉이나 변동성 약간 비슷한 느낌이 든다면서도 지금은 이와 다른 이 경기는 이렇게 매우 가파르게 반등할 수 있을 것이라 주장합니다. 뭐 저도 이런 의견을 보면 대표적인 비관론자인 루비니아 그리고 버냉키 이 두 사람의 이렇게 의견을 보게 되면 저는 나름 이 버냉키 입장에 좀 가깝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도 나름 이쪽으로 한 표를 주고 싶은 이유는 과거 불황과 지금은 성격이 조금 다르고 약간의 이 자연재해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원인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의 문제일 뿐 문제가 해결된다면 이런 식으로든 이 반등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뭐 결국에는 뭐 전문가들조차도 그 의견이 다르고 일개 경제 유튜버인 제가 뭐 예측을 한다고 해서 그게 뭐 운으로만 들어맞을 뿐 그건 뭐 제 능력밖에 일이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표를 준다면 여전히 벤 버냉키 의장에게 좀 한 표를 주고 싶어요. 그렇다면 오늘 영상을 클릭한 주요 이유, 그래서 앞으로 주식시장이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내려간다는 거예요. 이 쓸데없는 이야기 그만하고 본론부터 말해줄래? 아마 이거겠죠. 그런데 아쉽게도 그 정답은 저는 잘 모른다는 거고요. 뭐 제가 그 정답을 알았다면 뭐 코스피 1400 수준에서 뭐 집 팔고 전부 다 주식을 매수했겠죠. 그렇다면 08년 과거에는 주가 흐름이 어땠는지 한번 차트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대략적으로 08년 5월 6월에 이 본격적으로 이런 식으로 주가가 내리꽂기 시작합니다. 이때 솔직히 뭐 비관조가 이때 당시에 거의 최고조를 이루게 되고요. 이 시기에 사실상 이 개매들이 또 이런 식으로 제일 많이 달려붙는 시기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 계단식으로 한 번 더 내리꽂으면 이 사람들 멘탈이 나가기 시작하겠죠. 그러다가 이 살짝 이렇게 반등을 주니까 이거 이대로 올라가나봐, 사야지 또 이런 식으로 몰려듭니다. 그러다가 다시 이렇게 한 번 더 내리꽂고요. 그리고 다시금 이런 식으로 재차 반등하면서 이제는 정말 바닥이 끝났다, 이제는 이 존버하면 수익은 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자신감이 또 생깁니다. 그리고는 다시 한번 이렇게 재차 조정을 주고요. 이런 식으로 09년 3월까지 이 한 번 더 이렇게 내리꽂으면서 아마 이때 이 멘탈을 지킬 개미는 많이 없을 것 같아요. 뭐 저 또한 이 상황이 오더라도 그렇고요. 그럼 과거와 같이 이런 식으로 이번에도 이렇게 살짝 반등 주면서 다시금 내리꽂는 이런 상황이 이번에도 발생을 할까요? 그럼 과거와 같이 지금도 이렇게 계단식으로 하락을 하고 이렇게 살짝 반등을 주고 다시 내리꽂으면서 이런 패턴이 계속 이어질까요? 뭐 사실상 이렇게 이어질지 아닐지 이런 거는 아무도 예상을 하지 못하죠. 뭐 결론을 듣고자 했다면 그냥 뒤로 가기 늘려주셔도 되고요. 하지만 우리는 이 최대한 정답에 가깝게 예측을 한번 해봐야겠죠. 그럼 시나리오를 다시 한번 짜봐야죠. 누가 봐더라도 지금 코스피의 차트를 보면 이거 누가 봐도 이런 식으로 꺾고 한번 갈 터인데 곧바로 이렇게 가려나, 이게 상당히 궁금하죠.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하방 한번 주고 가려나, 또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지금 뭐 이 상황에서 이 풀로 매수된 사람들은 이거 곧바로 이렇게 간다 이렇게 외칠 거고, 반대로 뭐 이거 분명히 한 번 더 이런 식으로 바닥이 온다 하는 분들은 여전히 이 현금을 들고 대기를 하고 있겠죠. 그래서 시나리오별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만약에 이 상태에서 소폭 이 정도 조정을 주면서 바로 이런 식으로 반등하는 흐름이 나오려면 최소한 이 4월 중에 이 치료제 관련 이야기가 좀 나와야 하고, 미국과 이 유럽을 바탕으로 이 확진자 수는 이런 식으로 둔화하는 흐름이 무조건 나와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하이힐드 스프레드 같은 금리 스프레드가 이런 식으로 계속 낮아지는 흐름이 또 나와야 하고, 그래서 이런 종합적인 흐름이 나와야 이 소폭 조정을 하더라도 주식시장이 이런 식으로 재차 강세를 띨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반면에 또 이런 경우 이 주가가 전 저점까지 이렇게 한 번 더 내려오면서 재차 조정이 올 수도 있다고도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오려면 적어도 이 2분기까지는 이 빌빌대면서 주가가 이런 식으로 다시 한 번 더 바닥을 이런 식으로 그리게 되고, 이 3분기가 되어서야 다시금 이렇게 상승하는 국면이 펼쳐질 수도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이런 국면이 펼쳐지는 국면은 유럽과 미국의 이 확진자 수가 이런 식으로 더 늘어나고 제어가 잘 안 되면서 이 4월을 지나 이 5월까지 재차 이렇게 확대되는 경우에 이런 흐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2분기까지는 이런 식으로 주가가 빌빌대다가 이 3분기가 돼서야 이렇게 상승하는 흐름이 펼쳐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루비니 교수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 유럽하고 이 미국에서 확진자 수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증가를 하고 이 미국은 이 4월 30일까지 셧다운 하기로 한 상황이 계속적으로 더 장기화돼 가지고 이 실물 경제까지 이렇게 여파를 미치게 된다면, 이렇게 된다면 역사상 지금도 이미 최악이었지만 이를 벗어나도 이 더 최악으로 갈 수 있는 한 수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 회사채 시장도 이렇게 붕괴가 되고, 그러면서 또 기업들은 뭐 이렇게 줄도산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우리들의 계좌는 뭐 파랗게 멍들 수가 있겠죠.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시나리오, 이 루비니 교수가 예상하는 이런 시나리오도 솔직히 전 오리라 생각은 안 하지만 안 온다고 뭐 장담은 또 못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종합적으로 볼 때 뭐 이런 시나리오, 그리고 한번 바닥 찍고 다시 가는 시나리오, 그리고 흘러내려가는 시나리오, 어떤 시나리오가 펼쳐질지 전혀 예상은 못하지만 지금의 이런 상황은 어떤 경제 전문가가 오더라도 예측을 할 수 있는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전히 저는 뭐 이런 1번의 경우나 그리고 뭐 이런 2번의 경우에 또 한 표를 주고 싶고요. 그래서 뭐 이런 경우나 이런 경우에 이런 회복을 저는 더 회복을 예상하기 때문에 지금도 이 분할 매수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정말 이 최악의 상황으로 이런 식으로 시나리오가 펼쳐진다고 해도 다만 제 포트폴리오의 일부인 이 금의 이 제 자산을 좀 방어해주는 역할을 해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뭐 댓글 보면 다양한 의견들이 참 많아요. 어떤 분은 나 그냥 미친듯이 이 내려가면 올라가든 모르겠고요, 내려가면 이 싸게 최대한 매수할 거예요 하는 분도 있고요. 지금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분명히 이렇게 조정을 줄 것이고 이때가 돼서 매수해도 늦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뭐 어떤 분들의 의견이 맞고 틀리냐가 지금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마냥 비관적으로만 보던 구간에 이 가랑비에 옷 젖듯이 지수는 이런 식으로 계속 반등하고 있다는 점. 그래서 제가 보기에 결국 어느 지점에서건 이 뭐 재차 이런 식으로 하락할 수는 있지만 길게 뭐 1년 이상을 이렇게 내다본다면 지금 구간은 이 어느 구간에서든 이 메리트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너 깍시 때문에 이 주식을 사가지고 결과 뭐 2, 3일 돼가지고 일주일 뭐 한 달 안 지나가지고 너 때문에 주식이 떨어졌니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제가 보기에 그냥 이 주식시장을 그냥 떠나버리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뭐 결론적으로 어떤 시나리오가 펼쳐질지 뭐 이렇게 흘러내릴지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여전히 저는 1번과 2번 이 경우에 이런 경우의 수에 한 번 더 베팅을 하고 싶고, 실제로 확률도 이런 식으로 흘러갈 확률이 더 높다고 생각이 돼요. 오늘 뭐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알람까지 3종 세트로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